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도 움직일 수 없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78세의 박상철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죠. 아들 내외와 손자 민준이가 함께 사는 이 집에서 상철 할아버지는 늘 조용한 구석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며느리 수경이가 상을 차려놓고 부르지만 상철 할아버지의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응, 알았다. 그뿐이었죠. 손자 민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부산스럽게 움직여도 상철 할아버지는 신문을 펼쳐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실 신문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더 어려웠거든요. 상철 할아버지에게 이 집안 사람들은 그저 함께 살아가는 동거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조차 내지 않았고 며느리 수경이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정도만 건넬 뿐이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 민준이는 할아버지보다는 게임과 친구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늦겠다. 빨리 가방 챙겨. 수경이가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가방을 둘러매고 현관으로 향했죠. 그때 상철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민준이가 인사를 건넸지만 상철 할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상철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을 뿐이죠.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낸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도 그 방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철 할아버지는 홀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밑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워 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텔레비전에서는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채널을 돌리며 하루를 보낼 뿐이었어요.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죠. 할아버지, 저 왔어요.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상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으로 응, 그래 하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민준이는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게임기 소리가 들려왔죠. 상철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말이죠. 저녁 무렵 아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며 민수는 바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가끔 민수와 수경이가 민준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묻는 정도였고
상철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상철 할아버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위에는 먼지가 쌓인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죠. 젊은 시절의 사진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자주 바라보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50년 전 20대 후반의 상철이 한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이름은 영이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의 첫사랑이자 결혼 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상철은 중매로 만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고 영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세월이 흘러 상철 할아버지는 영희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왔죠. 하지만 가끔씩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면 영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영희와 함께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철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괴로웠죠. 손자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상철 할아버지는 또 하루를 보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이 깊이 오지 않아서였죠. 영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보낸 시간이 길었던 탓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오니 민준이가 책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준이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잠깐 멈칫했죠. 평소 같으면 간단히 대답하고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다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응, 그래. 민준아, 학교 재미있니? 상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이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재미있어요. 오늘은 새 담임 선생님이 오신대요. 민준이가 대답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새 담임 선생님? 상철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죠. 네, 우리 이전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셔서요. 오늘부터 새로운 선생님이 우리 반을 맡으신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이렇게 손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새 선생님이 좋은 분이면 좋겠구나. 상철 할아버지가 말하자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궁금하세요? 나중에 어떤 선생님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상철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준이가 학교에 간 후 상철 할아버지는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와의 대화가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앞으로는 민준이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상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였죠. 골목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동네 할머니들은 상철 할아버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철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옆집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손자가 커서 그나마 집이 활기가 있어요. 상철 할아버지가 대답했죠. 사실 오늘 아침 민준이와 나눈 대화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상태였거든요. 손자분이 참 착하다고 들었어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다면서요? 네, 다행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손자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어색했는데 말이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철 할아버지는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민준이에게 줄 연필이나 공책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손자에게 무엇인가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 민준이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어떤 걸 찾으세요? 문구점 아주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손자 줄 거 좀 보여주세요. 상철 할아버지가 말하자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보여줬어요. 예쁜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공책을 골라서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상철 할아버지는 산 물건들을 민준이 책상 위에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깜짝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리고는 거실에서 민준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오후 3시 반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였어요. 어서 와라, 민준아. 학교는 어땠니? 상철 할아버지가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습니다. 와, 할아버지, 새 담임 선생님이 정말 좋으세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신데? 할머니같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신기한 일이? 상철 할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제 이름을 보시더니 갑자기 혹시 할아버지 성함이 박상철이시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민준이의 말에 상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맞아요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민준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지만 상철 할아버지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그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 선생님 성함이 뭐라고 하시더냐? 상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영희 선생님이에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민준이의 대답을 듣는 순간 상철 할아버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희. 그 이름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50년 전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 영희가 맞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동명이인일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아니다. 괜찮다.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야. 상철 할아버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상철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그 영희가 손자의 담임 선생님이 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다음 날 아침 상철 할아버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어요. 세수를 하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거실로 나갔어요. 손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김영애 선생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일찍 일어났구나. 상철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요즘 잠이 안 오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는 예상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민준아, 어제 말한 김영희 선생님 말인데 상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네, 왜요?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선생님이 몇 살 정도 되시는 것 같니? 할머니 같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70살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머리도 하얗고요. 민준이의 대답을 들으니 상철 할아버지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냐? 저한테 민준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무뚝뚝하시지만 착한 분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손자가 자신을 착하다고 표현한 것도 고마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희가 자신에 대해 물어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안 하시더냐? 아, 맞다. 선생님이 할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는 어떤 분이셨을까? 라고 혼잣말처럼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민준이의 말에 상철 할아버지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 영희가 맞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굳이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궁금해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상철 할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 간 후 상철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20살 때의 영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죠. 정말 영희가 맞을까? 상철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많이 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나 말투, 눈빛 같은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자꾸만 영희 생각이 났거든요. 만약 정말 영희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만나볼까요? 상철 할아버지는 복잡한 마음으로 동네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희와 헤어진 그날이 떠올랐어요. 상철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상철이 당황하며 물어봤죠. 우리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 그리고 내 집에서도 좋아하지 않잖아.
이렇게 계속 만나면 서로만 힘들어질 것 같아. 그때 상철은 어떻게든 영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도망가자.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는 없어. 부모님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 결국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 상철은 몇 달 동안 영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죠. 결국 상철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이 정해준 중매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오후에 상철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학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을 뿐이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잠시 서성거렸죠. 마침 학교 시간이었는지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멀리서 민준이를 찾아봤어요. 그때 한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교문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여성은 흰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7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분이 그때 민준이가 그 여성에게 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민준이가 밝게 인사하자 그 여성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민준아, 조심히 가고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드려. 상철 할아버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기억나는 목소리였어요. 50년 전과는 다르지만 그 특유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그대로였습니다. 틀림없이 영희였어요. 영희는 아직 상철 할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민준이와 다른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망설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운명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영희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순간 영희가 고개를 돌려 상철 할아버지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도 움직일 수 없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보였어요. 상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먼저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철 할아버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운명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영희야. 상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영희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50년간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천천히 영희가 몸을 돌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확실했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얘졌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상철 씨,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철 할아버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재회였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 할아버지가 상철 씨인 줄은 몰랐어요.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민준이가 할아버지 이름을 말했을 때 설마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손자 담임 선생님이 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고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라도 할까요? 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어디서 만날까? 학교 근처에 작은 찻집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10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영희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모습은 예전과 거의 같았어요. 커피 드실래요? 차 드실래요? 영희가 물어봤습니다. 차로 할게. 상철 할아버지가 대답했죠. 영희도 같은 차를 주문했어요. 예전에 두 사람이 자주 마시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결혼하고 아들 키우고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영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희는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네, 했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자식은 없어요. 영희의 대답에 상철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이 없다고? 왜?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직에 더 매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전부였거든요. 영희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만약 그때 영희와 함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교직 생활은 보람 있었겠어. 네, 정말 그래요. 특히 민준이 같은 아이들을 보면 행복해져요. 민준이 말인데 어떤 아이야? 상철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예요. 성격도 순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그런데 영희가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뭐?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할아버지는 무뚝뚝하시지만 착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했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네, 정말이에요.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다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손자와 가까워지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상철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혼자 살아왔나 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하고. 영희가 따뜻한 눈빛으로 상철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민준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이들은 진심을 금방 알아차려요. 상철 씨의 따뜻한 마음을 민준이도 분명 느낄 거예요. 고마워, 영희야. 내가 민준이 담임이 되어서 다행이다. 상철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좋은 할아버지를 두었어요. 제가 보기에 상철 씨는 예전과 똑같이 따뜻한 분이세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함께 걸었던 길,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영희야, 그때 일말인데 상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잖아요. 영희가 먼저 답했어요. 서로의 부모님을 생각해야 했고 나는 지금도 후회가 돼. 그때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상철 씨, 이미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영희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 것 같아. 상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통해서 말이야. 맞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민준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셈이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 갔어요. 5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와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너무 오래 있었네요. 영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집에 가야겠어.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상철 할아버지도 일어났어요. 찻집을 나서며 영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민준이 일로 종종 연락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안부도 주고받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자.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상철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구겨진 옷을 정리하고 머리도 다시 빗었습니다. 50년 만에 영희를 만난 후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고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상철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민준이가 밝게 인사하자 상철 할아버지도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서 와라, 민준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와, 할아버지.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김영애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철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 했어요. 그래, 어떤 것들을 물어보시더냐? 할아버지가 평소에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그리고 민준이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로워하시는 것 같지 않냐고도 물어보셨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놀랐어요. 영희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자신을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할아버지가 가끔 혼자 계실 때 심심해 보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랑 더 많이 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고도 했고요. 민준이의 말에 상철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민준아, 할아버지도 너와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단다. 정말요? 야호.
민준이가 기뻐하며 뛰어올랐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할아버지랑 같이 놀아요. 그래, 좋다. 그런데 먼저 숙제부터 하자.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상철 할아버지가 말하자 민준이는 더욱 좋아했어요. 그날부터 상철 할아버지와 민준이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숙제를 하고 저녁 산책도 나가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며칠 후 영희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시죠? 전화 너머로 들리는 영희의 목소리에 상철 할아버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응, 영희야. 무슨 일이야? 민준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요즘 민준이가 정말 밝아졌어요.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상철 씨께서 노력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민준이가 워낙 좋은 아이라서 그래. 그런데 상철 할아버지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을 때 민준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손자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해요. 고마워, 영희야. 그럼 토요일 오후에 지난번 그 찻집에서 만날까? 네, 그렇게 해요.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다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서로에게 익숙해진 탓이었죠. 민준이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어제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얼마나 멋있었는지 아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도 웃었어요.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했어? 부끄럽네. 정말 보기 좋아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영희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야, 고마워. 내가 민준이 담임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민준이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싶어. 상철 할아버지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기뻐요. 상철 씨와 민준이를 보면서 제가 놓친 것들을 깨달았거든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놓친 것들, 그 가족의 소중함이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상철 씨와 민준이를 보니 가족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것 같아요. 상철 할아버지는 영희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영희야, 넌 충분히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왔잖아. 그것도 훌륭한 일이야. 고마워요, 상철 씨.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위로가 돼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현재의 행복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철 씨, 혹시 민준이에게 저와 상철 씨가 옛날에 알았던 사이라는 걸 말씀하실 건가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 어떻게 생각해? 말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직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시기니까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당분간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그때 상철 할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심심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 곧 들어갈게. 빨리 와요. 할아버지와 같이 놀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상철 할아버지는 영희를 바라봤어요.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네. 이제 가봐야겠어. 네, 가세요.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나 봐요. 영희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민준이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즐거웠어요.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희의 말에 상철 할아버지는 가슴이 뛰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철 할아버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영희와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뛰어나와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보고 싶었다고요. 미안하다, 민준아. 할아버지도 민준이가 보고 싶었어. 상철 할아버지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영희와의 만남, 그리고 민준이와의 소중한 시간들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흐른 어느 일요일 오후 상철 할아버지는 민준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겼고 상철 할아버지도 손자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김영희 선생님이 계세요.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상철 할아버지가 민준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영희가 벤치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정말 선생님이네. 가서 인사드리자. 영희는 다가오는 두 사람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민준이.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 중이었구나. 네, 선생님. 할아버지와 매일 산책해요. 정말 재미있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보기 좋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영희가 상철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영희. 아니, 선생님. 혼자 계셨어요? 상철 할아버지가 말을 고쳐가며 물어봤어요. 네, 날씨가 좋아서 나왔다가 잠깐 쉬고 있었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랑 같이 산책하실래요? 민준이가 천진난만하게 제안했어요. 영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중간에서 할아버지와 선생님 사이를 오가며 제잘거렸어요. 할아버지, 선생님한테 어제 했던 퍼즐 이야기 해드려요.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퍼즐 정말 잘하세요. 상철 할아버지와 영희는 민준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민준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죠. 아니야,
선생님 덕분이 더 커. 상철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민준이가 앞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저기 분수대에서 사진 찍어요. 분수대 앞에서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준이가 중간에 서고 양쪽에 상철 할아버지와 영희가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와, 정말 화목한 가족이시네요. 아주머니가 말하자 상철 할아버지와 영희는 당황했어요. 아, 저희는 상철 할아버지가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저,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에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정말 보기 좋아요. 선생님이 할머니 같으시네. 그 말을 듣고 영희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상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리고는 공원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순간 상철 할아버지와 영희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래. 민준이가 있으니까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 상철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영희야. 네. 아까 아주머니 말 들었지? 우리가 가족 같다고. 상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떤 기분이었어?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상철 할아버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 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미 늙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다, 민준아. 상철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선생님도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민준이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와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건 영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왜 안 돼요? 할아버지도 좋으시죠? 민준이가 상철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마음으로는 영희가 집에 오기를 바랐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결정하실 일이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희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약속이에요. 민준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할아버지가 만든 음식도 드실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는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산책하니까 더 좋았어요.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도 즐거웠어. 할아버지,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뭘 해드릴까요? 민준이가 물어봤습니다. 글쎄, 뭘 좋아하실까? 선생님이 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면 어떨까요? 상철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말에 감동했어요. 손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기특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민준아. 선생님이 오시면 정성껏 대접하자. 그날 밤 상철 할아버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영희와 함께 보낸 시간, 민준이의 밝은 모습, 그리고 마치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영희가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혹시 영희도 자신과 같은 마음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일 뿐일까요? 상철 할아버지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행복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이렇게 가까워져도 괜찮은 건지, 민준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이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는 것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따뜻함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목요일 저녁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어서 상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무슨 일이야? 김영애 선생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대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디가 아프시다고 했니?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수업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 하시더니 양호실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조퇴하셨다고 들었어요. 민준이의 설명을 듣고 상철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아니? 모르겠어요. 선생님들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민준이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선생님 괜찮으실까요? 저 정말 걱정돼요. 상철 할아버지도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날 밤 상철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희가 아프다는 소식에 온통 마음이 쓰였거든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찍 일어나 학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할아버지입니다. 김영애 선생님 소식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상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네. 선생님께서 며칠 쉬시게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세한 사항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요. 상철 할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영희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직접 안부를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상철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예전에 영희와 함께 갔던 찻집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김영희라는 분 연락처 아시나요? 70대 여성분인데요. 다행히 찻집 주인이 영희가 단골 손님이라며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영희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영희야, 나야. 상철이야. 괜찮아?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상철 씨, 어떻게 제 번호를? 영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프다고 들었는데 어디가 안 좋아? 별것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병원은 갔어? 네, 갔어요. 과로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래요. 혼자 있어? 돌봐줄 사람은 있고? 혼자 있어요. 괜찮아요, 정말. 영희가 말했지만 상철 할아버지는 걱정이 더 커졌어요. 그럼 안 돼. 내가 가서 도와줄게. 아니에요. 괜찮다니까요. 상철 씨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어요. 무슨 고생이야. 아픈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주소 알려줘. 내가 지금 갈게. 정말 괜찮아요. 영희야, 우기지 마. 주소 빨리 말해. 결국 영희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이에게는 할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저녁에 올게라는 메모를 남겨두었어요. 영희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영희의 모습을 보고 상철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이렇게까지 올 필요 없었는데 영희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들어가자. 상철 할아버지가 영희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생활감이 부족했어요. 언제부터 아팠어? 상철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좀 피곤했는데 어제부터 심해졌어요. 제대로 먹고 있어? 입맛이 없어서. 영희가 약하게 대답했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부엌을 살펴봤습니다. 냉장고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래서 어떻게 나아? 일단 죽부터 끓여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상철 할아버지는 근처 마트에서 재료를 사온 후 정성스럽게 죽을 끓였어요. 오랜만에 하는 요리였지만 아내가 아플 때 해주던 기억이 있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 좀 먹어봐. 고마워요, 상철 씨. 정말 미안해요.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아플 때는 서로 도와야지. 상철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영희가 죽을 먹는 동안 상철 할아버지는 집안을 정리했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도 정리해줬습니다. 영희는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영희야, 우리 사이에 뭘 그래. 편하게 생각해. 상철 할아버지의 말에 영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상철 씨는 정말 변하지 않으셨네요. 예전에도 이렇게 다정하셨잖아요. 나야 늙어서 더 고집만 세졌지. 상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민준이가 행복한 이유를 알겠어요. 영희의 말에 상철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상철 할아버지는 영희가 많이 나아진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혼자 있을 수 있겠어? 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내일도 와서 확인해 볼게.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내가 챙겨줄 거야. 상철 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영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철 할아버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영희를 돌보면서 느낀 감정들이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급한 일이 있어서. 혹시 김영희 선생님 보고 오신 거예요? 민준이의 예리한 질문에 상철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할아버지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거든요. 선생님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지는 않아.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돌봐주셔서 선생님도 힘이 나실 거예요. 민준이의 순수한 말에 상철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걱정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란 것이 대견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일주일 후 영희는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상철 할아버지는 매일 영희를 돌봐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민준이도 할아버지가 선생님을 돌봐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특별한 과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학교에 오셨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집으로 뛰어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좋아 보이시더냐? 네, 완전히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상철 할아버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어떤 말씀이라고 하시더냐? 모르겠어요. 그냥 할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철 씨,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에 잘 다녀왔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직 무리하지는 말고. 네, 조심할게요. 그런데 상철 씨, 시간 되시면 내일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예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궁금하면서도 약간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늘 만나던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상철 씨,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상철 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영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상철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상철 씨에게는 저를 도와줄 의무가 없었잖아요. 영희의 말에 상철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의무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희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상철 씨,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는데?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알았어요.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상철 씨를 다시 만난 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상철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감이 왔거든요. 영희야, 상철 씨, 저희 이제 나이도 많고 남은 시간도 그리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계속 말해봐. 상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격려했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요? 물론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가족처럼 지내면서요. 영희의 고백을 듣고 상철 할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영희야,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하지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지.
정말요? 응, 내가 거부할까봐 무서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직 우리 관계를 말하지 않았잖아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고민이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는 이해심이 많은 아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상철 할아버지는 민준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어. 네, 무슨 얘기예요?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김영애 선생님과 할아버지가 옛날에 아는 사이였단다. 정말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분이야.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헤어졌고 지금 다시 만나게 된 거야.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선생님을 그렇게 걱정하셨구나. 너 눈치챘어? 네. 할아버지가 선생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민준아, 혹시 할아버지와 선생님이 가족이 되면 어떨 것 같니? 상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와, 정말요? 선생님이 우리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셈이지. 어떻게 생각하니? 좋아요. 저는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할아버지도 행복하실 것 같고요. 민준이의 순수한 반응에 상철 할아버지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내일 선생님께 우리 얘기를 해볼까? 네. 그런데 할아버지, 아빠랑 엄마한테도 말씀드려야 하지 않아요? 민준이의 말에 상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 내외의 반응이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상철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 얘기가 있어. 민수와 수경이가 관심을 보였어요. 민준이 담임 선생님과 내가 좋은 사이가 되었어. 네, 갑자기 무슨. 민수가 당황해 했습니다. 사실 그분과 나는 젊었을 때 알던 사이야. 지금 다시 만나게 되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했어. 상철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수경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정말? 상철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아버님께서 외로워하시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으시다면 저희도 환영합니다. 그분이 좋은 분이시라는 건 민준이를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가족들의 따뜻한 반응에 상철 할아버지는 감격했어요. 일주일 후 영희는 상철 할아버지의 집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온 가족이 정성껏 준비해서 영희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민준이가 가장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아. 그리고 민준이 부모님도 처음 뵙겠네요. 영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영희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영희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할머니예요. 민준이가 기뻐하며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상철 할아버지와 영희는 함께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철 씨, 정말 꿈 같아요. 나도 그래.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앞으로 남은 시간 정말 소중하게 보내요. 그래, 영희야.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민준이를 통해 다시 만난 운명적인 사랑이 이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철 할아버지와 영희, 그리고 민준이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현재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불문하고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